이번 시간에요. 가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채식하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이제 통계 데이터가 여기 소개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도 김평우 박사의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에는 이제 많은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많은 의학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채식이 사람 잡는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시간에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 생각나시죠? 제가 What the Health 다큐는 전 세계 많은 암 환자분들은 뭐 필수고 의료인들까지도 이게 깨어나게 만드신 굉장히 중요한 다큐예요. 그 다큐를 보면서 여러분의 식단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뭐가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뭐가 되게 하라? 예,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What the Health 다큐에는 많은 의료인들이 실제로 임상에서 환우분들을 케어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이 환우들의 회복을 돕는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설명하는데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은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 TV에 많이 이 건강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요. 그레거 박사님 맨날 침 튀기시면서 아주 뭡니까 좀 아주 역동적으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마이클 그레거 박사의 유튜브 강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심근경색, 아이고 나타나셨네요, 최 선생님. 예, 심장병, 스텐트나 바이패스나 여러 가지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사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넘버 원 제일 킬러는 지난 70년 동안 변함없이 미국식 식단을 따르는 이 나라들에서는 심장병이 넘버원 킬러예요. 예, 그래서 미국의 식습관을 수입한 많은 이 나라들에서 제1의 사망 원인이 바로 이 심장 질환이고 그 다음에 혈관 질환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 재밌는 이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참 이거 아이러니할 거예요. 여러분 웬디 햄버거 아세요? 이렇게 약간 삐삐처럼 이렇게 메갈량이 삐삐 그림 그려져 있는, 맞죠? 웬디 제 학창 시절의 기억으로 볼 때 미국의 웬디 햄버거 설립자 이 데이브 토마스는요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처럼 이 햄버거 왕이에요. 그래서 햄버거 체인점을 만들어서 성공한 기업가이기도 한데 이 데이브 토마스가요 오래전에 뭐 스탠드 바이패스에 이어서 심장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9세 사망했습니다. 이제 나이를 조금 기억해 보세요. 육식을 즐겨 먹었던 웬디 햄버거의 설립자 데이브 토마스는 69세에 사망했는데 제가 69년생이라 닭띠입니다. 꼬꾸대 꼬꾸. 근데요 이제 비교해 보세요. 비건 채식가들은 우유, 계란을 비롯한 육식을 전혀 하지 않고 엄격해서 심지어는 꿀도 동물이기 때문에 꿀도 먹지 않아요. 꿀도 동물이 아니라 벌도 동물이라고 여겨서 로푸드 할 때 저희가 그래서 단 것을 꿀 대신에 못 쓰는지 아시죠? 네, 메이플 시럽 쓰잖아요. 그만큼 이제 엄격해서 꿀도 먹지 않고 가죽옷도 입지 않는 아주 동물 애호가들이 많은데 참 이거 아이러니한 그 사실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비건 소사이어티의 창시자 이 제이 딘사 선생님이신데요. 제이 딘사는 23세 뉴저지에서 동생과 함께 소 도살장에 가서 도살하는 장면을 봤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소를 먹는 것에 대하여, 소고기를 먹는 것에 대하여, 닭고기를 먹는 것에 대하여, 돼지고기를 먹는 것에 대하여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이 톨스토이의 저서 아버지의 생애에서 고모가 놀러 왔는데 고기 없다고 툴툴거려서 다음번에는 닭하고 포크하고 나이프를 준비해 가지고 이 고모에게 먹으라고 줬더니 자기가 이 동물을 살해하는 자신은 단순히 그냥 이 고기를 즐겨 먹는 소비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먹는 고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어지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참 이 우스운 얘기를 봤는데요. 역시 이제 이 제이 딘사도 23세 뉴저지에서 동생과 함께 소 도살장에 가서 도살하는 장면을 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이 옥자 영화 봉준호 감독의 옥자 보신 분들 계세요? 봉준호 감독의 옥자 영화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보셨죠? 예. 그때 그 옥자에서 그 돼지들이 어떻게 도살당하는지 보셨죠? 올라갈 때 이 좁은 단을 이렇게 해서 쭉
트레일러 같은데 쭉 해서 올라가고 몰입꾼들이 우우 하고 몰아대면서 예, 그 위에서 이 샤워 세례가 뿌려지면서 옆에서 이제 피비린내가 막 나면서 돼지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이 내는 이 울부짖음과 그 다음에 그 피비린내 나는 예, 그런 것들을 보셨는데 그 장면을 이 친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이드 인사는 그 도살하는 장면을 본 이래로 43년 동안 23세에 1957년부터 2000년까지 육식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완전 비건이었어요. 메르츠 꼬당이도 안 먹는. 그런데 아까 웬디 햄버거의 설립자 데이브 토마스는 몇 세? 69세에 사망했는데 제이드 인사 선생님은 몇 세에 사망했습니까? 66세. 예, 고기 전혀 입에도 되지 않았는데 66세에 사망했다. 심장병으로 헐스어택.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죠? 자, 육식을 하는 햄버거 체인 설립자보다 43년 동안 철저하게 채식을 한 비건 소사이어티 설립자 제이드 인사가 왜 육식주의자보다 3년이나 더 빨리 죽었을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채식하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요. 채식을 했더니 토탈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막 200 이하인데요. 뭐 지금 이거 130까지 떨어지는데 이래도 돼요? 하고 놀라세요. 채식하는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사실은 그게 더 안정적인 건데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바이탈 사인 체크할 때 이 BP, 블러드 프레셔, 혈압이 120에 80이 정상으로 알고 있지만 예, 온전한 채식, 저지방 채식을 건강식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의 혈압을 보면 100에서 110, 위에 시스토릭이 100에서 110, 밑에가 예, 80이 아니라 60에서 70,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혈관이 많이 확장되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채식하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낮다는 것은 이제 지난 4, 5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또 심장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모든 병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지금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게다가 예, 뭐 심장 치료제들 뭐 심근경색 예, 또는 이런 약을 이렇게 1년, 2년 장복하시는 분들이 억제하고 억제해 왔던 것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느 대학병원의 간호과장님이 30년 동안 고혈압, 고지혈증 약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코엔자임 Q10 그리고 비타민 C를 30년 동안 드셨는데 하루 이틀 안 드시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뇌동맥류가 왔어요. 뇌동맥이 이제 점점 경화돼 가면서 뇌동맥류가 되고 또 이제 박하 선생님은 또 이제 파킨슨으로 예, 뇌 기저신경절이 썩어서 증세가 중풍처럼 점점 말이 어눌해지니까 예, 상당히 심각했어요. 예. 그 모든 범인이 뇌혈관이 막히고 심장혈관이 막히고 모든 병의 똑같은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혈관이 다 막히는 원인이 사실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범인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콜레스테롤이 모든 심장과 혈관 질환에 가장 유해한 위험 요인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채식하는 분들은 비교적 육식하는 분들보다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기 때문에 혈관 질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서 장수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봤더니 왜 고기를 먹는 웬디버거 설립자가 69세에 죽었는데 43년 동안 철저하게 채식을 했던 제이드 인사가 3년이나 더 빨리 죽었을까? 여러분들은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실까요? 왜 그럴까요? 응? 뭐 때문에요? 필수 지방산? 채식을 하긴 했는데 온전한 채식을 한 게 아니라 반쪽짜리 채식을 한 거죠. 그죠?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으면 건강식을 한다고 하시는 그 착각에서 여러분들이 좀 깨어나셔야 돼요. 예, 그죠? 흰 빵에, 흰 쌀에, 흰 밀가루에, 예, 그죠? 예. 그래서 이 글루텐 민감성을 가지게 된 분들도 많고, 왜 염증이 많이 생기는가? 필수 지방산의 균형이 깨져 있으면 염증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 요새 아이들이 예, 엄마 전 먹은 아이들은 덜한데 우유 먹고 자란 아이들이 자꾸 들이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좀 볼게요. 비건 채식하는 채식가하고
육식하는 사람을 비교한 여러 연구들이 발표됐는데요. 심장병만 사망률이 높은 게 아니라 당뇨병도, 그리고 중풍도, 뇌졸중도, 그리고 고혈압, 암 등의 별 차이가 없어요. 비건 채식과 사망률을 조사 연구한 논문들에 의하면, 자, 넘버원 보세요. 8,000명을 18년 동안, 800명도 아니고 8,000명을 18년 동안 추적 조사해봤어요. 육식하는 사람들과 채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여기 어때요? 이거 억울하시죠? 그죠? 그 좋아하던 돼지고기 끊었는데 사망률이 거의 같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콩그레스 오브 베지테리언 앤 뉴트리션 2002년 발표한 논문에 보면 유럽에서 1993년부터 1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는데 육식하는 사람들이요. 얼만큼 살았냐면 채식하는 사람만큼 살았어요. 올해. 육식하는 사람만큼 대장암이나 뇌졸중이나 심장병이나 그다음에 신경성 이제 태아되는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에 육식하는 사람만큼 채식하는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10년 동안 28,000명의 채식하는 독일 사람, 영국 사람, 캘리포니아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12편의 논문들을 조사해봤더니 여기 보세요. Mortality in British Vegetarian. 영국의 채식가들의 그 사망률을 조사한 논문인데요. 이 콘클루전 결론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그들의 death rate, 사망률은요. 유사해요. 누구와 비교 가능한 난 베지테리안들과 비채식가들과 거의 사망률이 유사해요. 야, 이거 심각하네요. 이러면 여러분들 이제 고기 가끔씩 드셔도 되겠네. 한번 볼까요? 육식하는 사람과 채식하는 사람 간에 수명에 별 차이가 없다는 논문들이 12편에서 보고가 됐어요. 자, 여기 이제 결과를 좀 보시니까 재밌어요. 1, 2, 3번의 결과를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1번에서 본 것처럼 육식하는 사람과 채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거의 유사하고 수명의 차이가 별로 없는 데다가 육식하는 사람들이 채식하는 사람만큼 오래 살았다는 게 1번이에요. 여기 보니까 채식주의자들은 살았어. 얼마큼? 고기를 먹는 사람들만큼 살았어요. 자, 2번을 보세요. 채식하는 사람들은 뇌신경퇴화, 알츠하이머로 죽는 사람들이 2배나 뇌 기저신경절이 괴사되는 파킨슨을 비롯한 치매, 노인성 치매나 알츠하이머로 죽는 사람들이 뇌병변이 2배나 여기 보여요. Vegetarians have twice the risk of dying of neurological 신경성 그 질환이 태아되는 그런 질환으로 죽는 위험률이 무려 몇 배 많아요? 2배나 더 많아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 채식하시겠어요? 자, 3번 볼까요? 골밀도가 줄어들어서 대퇴골 힙 프랙처가요. 대퇴골 골절 발생률이 일반 사람들보다 여기 보니까 힙 프랙처가 몇 배예요? twice. 자, 목사님 이런 보고 억울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그죠? 어떻게 호주에서 각기 다른 저기에서 이거 정말 실망스러워요. 심지어 독일에서 20년 동안 팔로우업 해봤어요. 추적 조사해봤는데 가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채식하는 사람들보다 그만큼 더 오래 살았다고 보고합니다. 채식을 해도 육식하는 사람들에게 걸리는 심장병,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고 더 장수하지 못하고 더 몸이 빌빌대고 염증이 더 많이 생기고 왜 그럴까요? 왜? 꾸벅 조시다가 갑자기 제가 질문하니까 왜 그럴까요? 자,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지중해 다이어트 하는 사람하고 또 미국 심장협회가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을 2년 동안 비교조사한 연구를 좀 보겠습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 심장협회가 제안하는 표준 식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심장병 사망률이 무려 70%가 적고 암 사망률이 50%나 적어요. 이 지중해 사람들은 가끔 생선도 먹고 가끔 고기도 먹는데 완전 비건보다도 더 오래 살아요. 그리고 미국 표준 협회에서 심장협회가 제안하는 규칙적인 표준 식생활보다
훨씬 더 사망률이 적어요. 심장병 사망률은 70%, 암 사망률은 50%나 적다. 자, 이 도표 한번 보실까요? 혈중 콜레스테롤과 심장질환의 사망률과의 상관관계를 봤더니 어떠세요? 어때요? 비례하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심장병으로 죽을 사망률이 높아져요. 자, 그런데 희한한 점은요. 지금 미국의 심장협회가 제안하는 식단을 하는 사람들과 지중해 식단을 하는 사람들의 이 혈중 콜레스테롤 양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의 차이가 있다? 보시는 것처럼 콜레스테롤 양은 지중해 식단이나 미국의 표준 심장협회가 제안하는 식단을 하는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같은데 어디에서 갭이 생겼느냐? 한번 볼까요? 뭐가 문제인가? 왜 사망률의 차이가 날까? 왜 그럴까? 지중해 사람들은요, 고기, 생선, 우유, 계란 가끔씩 먹는데, 예,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맞아요. 자, 볼까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데, 채소,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이거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을 뿐이지, 흰쌀에 흰밀가루, IP6 다 도정한 거 말고, 예, 통째로 이 훌푸드를 그대로 먹어요. 그래서 채소, 과일, 통곡식, 통곡식, 그리고 콩과 견과류. 그래서 제가 이 밀키트 만들 때 넘버1이 이 녹즙이고 넘버2가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춰놓은 거예요. 3번도 예, B1, B2, B3, B6, B9, B12까지 B 컴플렉스를 예, 다 균형을 맞춰놓은 것처럼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 게 아니라 채소, 과일, 그리고 통곡식, 예, 도정한 거 말고 IP6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 그리고 콩과 견과류, 유방암 환자, 전립선암 환자 반드시 달고 사셔야 될 콩과 견과류를 많이 먹고, 버터 대신에 올리브 기름 쓰고, 소금으로 맛을 내기보다는 허브 앤 스파이스로 이 맛을 내고, 채식 외에 고기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먹고, 한 주일에 생선이나 닭고기 2번 정도 먹고, 적부도주나 주스를 마셔요. 자, 영양 분석을 자세히 해봤더니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오메가3와 6 밸런스. 예,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4라는 것은 4다. 그러면 1대 4라는 말이고, 1대 20이라는 말은 오메가6의 비율이 20이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채식가들의 이제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필수 지방산을 조금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딱 박아두시면 돼요. 패티 어시드. 자, 여기다 에센셜까지 있으면 좋겠죠. 필수 지방산. 자, 지방산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제가 이제 질문해서 선물 드릴게요. 예, 첫 번째, 세츄레이트, 포화지방이 있고, 두 번째, 모노, 언세츄레이트, 단 불포화지방이 있고, 세 번째, 폴리, 언세츄레이트, 다중 불포화지방이 있어요. 자, 세 가지. 필수 지방산의 세 가지 한번 종류. 첫째는 포화지방이 세츄레이트 있고, 두 번째, 예, 모노, 단 불포화, 언세츄레이트 있고, 세 번째, 다중 불포화지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방산의 세 종류, 이제 포화지방, 단 불포화지방, 다불포화지방이 있고, 다중 불포화지방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뭐와 뭐로? 오메가3와 오메가6로 나뉘어져요. 자, 그럼 이제 이 지방들을 자세히 공부해 보자면, 포화지방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지방이에요? 좋지 않은 지방일까요? 여기 뭐라고 써요? 좋대요? 나쁘대요? 예, 포화지방에 보니까 주로 어떤 기름이 포화지방이에요? 예, 동물성 기름, 그리고 코코넛 오일. 이러면 여러분들 헷갈리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름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넘버1이 코코넛인데, 예, 코코넛 오일도 가짜와 진짜가 있어요. 진짜는 중세 지방산, MCT 오일, 예, 미디언 체일. 그래서 중세 지방산으로만 만든 코코넛 오일이 넘버1이고, 팜유가 포함된 코코넛 오일은 안 드시는 이만 못해요. 그거는 요로 들어가요. 포화지방으로. 코코넛 오일은 분명히 포화지방이나 MCT 오일, 중세 지방산이 들어간 중세 지방산으로만 된 코코넛 오일은 넘버1이에요.
예, 라우르산이 풍부해서 예, 모유처럼 예, 팜유가들 이건 다 포화지방이라 좋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단일 예, 불포화지방에는 주로 견과류 종류, 그죠? 너트. 그다음에 아보카도, 아침마다 아보카도 드시죠?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그다음에 카놀라 오일. 근데 이제 카놀라 오일에 대한 오해도 요게 이제 유전자가 조작된 기름을 드시면 안 돼요, 이것도. 예, 유체 기름, 카놀라 오일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오메가3와 6로 구분이 되어지는 다중 불포화 지방을 보니까 예, 오메가3 기름은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예, 검 푸른 잎사귀들. 케일도 드시고 뭐 여러 가지 컴프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월넛, 호두, 예, 오메가3가 풍부하고 그다음에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염증 치료제로 많이 쓴 게 예, 아마씨하고 햄프씨가 예, 넘버 1인데 더 좋은 건요. 오메가3가 이렇게 많으니까 아마씨하고 햄프씨 먹고 오메가6 비율을 맞추려면 어떤 걸 또 먹으면 돼요 하는데 반갑게도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게 따로 오메가6를 먹어도 되지 않는 게 햄프씨예요. 햄프씨. 예. 그래서 제가 햄프 아마치아 강의한 거 다 보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두유가 이제 2, 3주 안에 나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샘플이 와서 이제 마쳤는데 제 30년 연구의 노하우가 여기 다 지금 쏠려 있습니다. 왜 버드윅 박사가 암 환자들을 그렇게 예, 치료하는데 평생을 암 환자들의 혈액 샘플을 조사해 봤는데 정상인과 혈액 샘플이 달랐어요. 뭐가 달랐죠? 암 환자들은 일반 정상인들은 이게 붉은색의 헤모글로빈, 예, 혈액이 이게 적혈구 붉은색인데 암 환자들은 정상인들과 혈액의 샘플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연두색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버드윅 박사가 독일의 생화학자인데 이분이 꾸준히 뭐 평생을 연구하셨으니까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연두색 물질에는 뭐가 부족했어요? 예? 뭐가 부족했을까? 인지질과 리포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인지질과 리포 단백질을 그 암 환자에게 제공을 했더니 암 환자의 혈액 샘플에 뭐가 없어져요? 연두색 물질이 없어지면서 연두색 물질만 없어진 줄 알았더니 암세포 짜이날 어디 가고 없을 거. 그래서 인지질과 리포 단백질, 황단백질과 아마씨의 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음으로 발표해낸. 그래서 이 암 전문가들이 다 버드윅 프로토콜을 따라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RC 루엠 박사님도 버드윅 식사법은 세상에서 최고의 항암 식사법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하셨는데 아마씨, 햄프씨, 오메가3가 가장 풍부하면서 6하고 균형이 가장 이상적인 배합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햄프씨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때 최 반장님이 왜 우리는 대마씨 안 먹어요? 햄프씨가 대마씨예요. 그죠? 대마에서 중독되는 성분을 제외한 거예요. 예. 그리고 플렉스이드가 뭐예요? 이게 바로 이 아마씨입니다. 예. 그리고 아마씨 오일은 또 폐암 환자, 예. 폐 염증 있는 분들, 이 아마씨 오일이 그 폐에 있는 소세포, 비소세포 이렇게 점액줄로 끈적끈적한 애들을 다 이렇게 석션기처럼 쭉쭉 잡아 빼는 게 이 플렉시드 오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혈하시거나 예. 폐에 병변이 있는 분들. 그래서 다중불포화 지방의 오메가3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이 성분들이 있는데 오메가6 비교적 좋지 않은 예, 여기 보면 나소베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모카씨 오일이나 그다음에 옥수수 오일이나 예, 세플라워 오일하고 해바라기씨 오일 이런 것들은 이제 좋지 않은 기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방 중에 가장 나쁘다는 세츄레이트, 이 포화 지방은 나쁘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모든 동물성 지방 그리고 코코넛 오일, 팜 오일이 들어간 애들은 예, 좋지 않은 포화 지방이고 좋은 지방으로 알려져 있는 단 불포화 지방에는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 카놀라 오일 이제 이해되시죠? 다중 불포화 지방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있는데 오메가3는 검푸른 채소, 그다음에 호두, 그리고 대마초씨, 햄프씨, 그다음에 아마씨. 그러면 우리 햄프씨 먹으면 대마초 먹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예, 그 마약 성분들은 다 이게 빼낸 겁니다. 그다음에 아마씨와 아마씨 기름.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그래도 참 좋은 게 뭐냐면 들깨에도 이 오메가3가 상당히 풍부해요. 그래서 들깨하고 들기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아마씨는 사실 먹기는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고 계시지만 들깨만큼 맛있진 않죠. 그런데 오메가6는 모카씨, 옥수수유, 홍아씨, 해바라기씨 등등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오메가6 기름은 그렇게 추천할 만한 기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사실 1대1이 훨씬 더 좋은데 요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이제 1대4까지 이상적인 비율로 맞춰놨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카놀라유는 조심하셔야 돼요. 유채유는. 유채유는 보시면 단일 볼포화 지방에 속하는 이 카놀라유가 옛날에는 레이프시드라고 불렀는데요. 이 그 유채씨에는 이어러킥 어시드라고 하는 이 성분이 있어서 심장에 좋지 않은 심장 혈관을 이 폐색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유채씨 같은 거 할 때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 글루코시놀레이스라고 하는 아주 쓰고 신맛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 카놀라유를 먹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 나쁜 성분을 다 줄여서 개선한 종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카놀라유가 유채씨입니다. 예, 근데 이제 카놀라유가 유전자가 조작되어 있는 그 유채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메가3를 활용하시는 게 상당히 좋겠죠. 자, 그러면 왜 채식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죽는지.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왜 그 우리 최 선생님하고 유 선생님 그 심근경색이나 이 헐트 어택, 심장 마비가 오고 심장에 뭐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스텐트를 2개씩 받고 오시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제 요 기전을 이해하시면 이제 머리로 음식을 드시게 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심장 마비가 어떻게 생기는지 메이킹 오브 헐트 어택 심장마비의 발생 경로를 보여주는 도표를 한번 보세요.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건강한 동맥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 상해를 입어요. 왜 손상을 입을까?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이 산화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클라트 현상, 혈액이 떡이 돼요. 혈전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적혈구는 뭐처럼 생겼어요? 도너스처럼 동글동글하게. 예. 그런데 이 혈전 현상이 심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있는 분들의 그다음에 이제 심근경색이나 스텐트를 하신 분들의 혈액을 보면 끈적끈적하게 돼지나 소의 곱창처럼 혈액이 다 엉겨 있습니다. 그게 혈전이 클라트 현상이에요. 혈액이 다 응고해서 떡이 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심장에 손상을 입으면서 치명적인 그 부정맥이 생깁니다. 심장에.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그래서 스텐트나 바이패스나 뭡니까 심장 우회로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로 계속 심장약을 먹고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심장마비가 왜 되는지. 처음에 건강한 동맥이 엔도테리얼 내피만개가 왜 상처를 입었냐면 상처를 입어서 염증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염증에서 이 도표를 기억을 해두세요. 이 염증에 산화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동맥이 이제 굳어가는 클라트 현상이 생깁니다. 동맥경화가 생기고 점점 이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되면서 결국에는 심장약으로 아무리 눌러놔도 혈전종해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계열의 혈전종해를 계속 먹고 누르고 눌러도 계속 고기 먹고 삼겹살 구워 드시고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즐겨 드시고 아이스크림 퍽퍽 드시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막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혈전종해제 드시면서 또 막고 혈전종해제 계속 드시고 또 혈관이 막히게 하고 그래서 이제 혈관이 막혀서 심장 마비가 발생해요. 자,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셨는데 자, 채식하는 사람들이 왜 더 빨리 죽느냐? 채식하면 뭐가 좋으냐면 자, 여기 보니까 동맥경화 예방을 해주는 이유가 동맥경화를 막으면 모든 심장병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 채식을 강조했는데 채식이 어느 단계에서 도움을 주냐면 건강한 동맥이 상처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염증이 생겼는데 채식 식단을 하면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산화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해해 주는 것만 막아줘요. 채식을 하면. 자, 어느 단계에서 건강한 동맥이 상처를 입어서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이 산화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동맥이 경화되는 그 과정에서 채식이 들어가면 섬유질이 풍부하니까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채식이 큰 기여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학자들은 심장마비 각 가정마다 이 심장마비가 진행되는 걸 차단할 수 있는 물질이 있을까? 살펴봤어요.
자, 우리 이 공식 기억나시죠? 자, fatty acid, 지방산은 뭐다? 필수다. 지방산의 세 종류. 첫째, 포화지방. 두 번째, 단일 불포화지방. 세 번째, 다중 불포화지방이 있는데 좋지 않은 기름은 뭐다? 동물성 기름, 코코넛 기름, 팜유가 포함된 거. 이제 비교적 여기 굿 좋은 기름. 단일 불포화지방은 뭐예요?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카놀라 오일이 있는데 카놀라 오일에서 이어럭킥 성분이 있는 산은 빼고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 가장 그레이트예요. 가장 좋은 애는 누구냐면 오메가3인데, 예, 검푸른 이 잎사귀들. 그래서 점심에 케일 나올 때 여러분들이 6, 7가닥씩 꼭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호두, 그 다음에 햄프, 아마, 치아씨가 가장 좋은 필수 지방산 오메가3, 햄프씨, 플렉스이드 오일, 아마씨 오일. 이게 특별히 폐암 환자의 이거 점액질들을 다 녹여내는 가장 중요한 지방인데 오메가6는 not so great. 별로 좋지 않아, 얘는. 예. 그래서 6에는 예, 모카씨 오일이나 뭐 옥수수 오일, 뭐 홍화씨 오일 등등, 해바라기씨 오일 등등은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데 기여를 하는데, 자, 보니까 심장병이 생기는 그 과정에서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혈전 현상이 생기는 걸 산화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클랏, 이 딱딱하게 동맥이 경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물질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먹었더니 엔자임, 오메가3에는 뭐가 많냐면 효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 효소 작용을 통해서 오메가3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아시는 EPA와 DHA 때문에 연어 드시는 거잖아요. 그죠? 고등어 드시고. 근데 득보다 실이 많아요? 실보다 득이 많아요? 오메가3는 풍부한데 생선 지방이 메띠오닌이 넘버 원인이었어요. 예.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이 있었는데 두 가지 기억나십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에 이 많은 IGF-1,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은 고기에 많았는데, 예, 메띠오닌이 넘버 원인 게 뭐였죠? 예.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은 IGF-1하고 메띠오닌인데 메띠오닌 넘버 원은 누구예요? 참치, 정어리, 생선. DHA, EPA에 좋은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띠오닌 수치가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에스트로겐을 촉진시켜서 호르몬성 암을 계속적으로 촉매제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생선에서 얻을 수 있는 EPA와 DH만큼의 효과가 이 넘버 원 그레이트인 것이 있을까? 있을까요? 어떤 거? 견과류? 비슷비슷해 갔는데 조금만 더 섬세하게. 생선에서 오는 것보다 EPA를 DHA로 전환하는 게 바로 오메가3의 아마씨하고 햄프씨가 요걸 DHA와 EPA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샐러드를 하실 때 호텔에 가보면요. 햄프씨 몇 가닥 한번 쫙 뿌리면 예, 3만 원, 4만 원 단위에서 10만 원 단위로 싹 바뀝니다. 둔갑을 해요. 이거 영양의학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예. 요리는요,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의학에서 지금 의학 박사 하기보다 더 어렵게 하기를 딴 게 뭔지 아세요? 로프드 라이센스 5개 하는데 한 개당 논문을 150개씩 쓰고 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리 강습하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세요. 앞부분에 비건 채식이 답이 아니에요. 2부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예. 효소가 파괴되지 않는, 예. 그게 로푸드예요. 로푸드는 패스트푸드의 반대가 아니고 효소가 살아있는. 그래서 기름에 지지고 볶고 튀기고 아니고, 예, 물에 다 다 이렇게 효소 파괴시킨 거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푸드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먹는 거. 과일하고 채소는 여러분들이 끓여서 드세요? 과일 끓여서 드세요? 예, 과일도 뜨거운 물에 담가갖고 튀겨갖고 드시는 분들이 있대. 효소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드시잖아요. 아, 그런데 과일과 과일탕은 좀 달라요. 체력이 너무 딸리고 하혈을 많이 하거나 수술 이후에 출혈이 많은 분들은 과일탕이 도움이 됩니다. 예, 근데 과일이 주는 영양소하고는 또 달라요. 그거는 보약처럼 예, 몸을 허한 거를 채워주고요. 그래서 이제 과일탕으로 드시는 것과 생과일로 드시는 거는 또 달라요. 자, 그래서
자, 효소가 굉장히 중요해.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로푸드처럼 효소 작용을 통해서 혈관에 이 클라트 현상, 혈전 현상이 생겨서 이 떡이 재갖고 동맥경화가 돼서 이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심장이 막히고 이런 거를 막아줄 수 있는 효소가 DHA와 EPA로 전환을 시켜서 동맥경화 진행을 차단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메가3를 먹는 거예요. 왜 먹는지 알고 드셔야 돼. 근데 오메가3 생선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는데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시면 생선 기름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티오닌 수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유방암 환자가 너무나 철저하게 건강식을 했는데 이상하게 에스트로겐이 계속 촉진이 돼. 그래서 삼중 음성이 점점 더 진행이 빨라졌는데 원인을 보니까 오메가3가 좋다 그래서 이 생선 기름을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효소가 EPA가 DHA로 전환이 되면서 동맥경화 진행을 차단하는구나. 그런다 왜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균형을 맞춰줘야 되냐면 오메가6는요 아라키돈산 같은 동물성 지방산 같은 이런 좋지 않은 효소를 만들어서 그 진행을 더 나쁘게 해서 오메가6 기름 어떤 분이 관절에 좋다고 한 의사 선생님 어머님이 홍화씨유를 달고 사셨어요. 모든 음식에 홍화씨로 하시고 물론 뼈에 조금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아라키돈산이 많은 이런 오메가6를 많이 드시면 혈전용해제, 클라트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계열의 혈전용해제를 써서 이걸 막는 거예요, 의료인들이. 그래서 이 기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된 채식이 사람 잡으니까. 채식을 하는데요, 기름기 넣고 설탕 넣으면 그거는 채식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기름도 아라키돈산 쓰시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기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심장병이 진행되는 첫 단추를 잘 깰 수가 있어. 어디서 이제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냐면, 심장마비가 생기는 경로에 보니까 건강한 동맥이 상처를 받았을 때 염증이 생기는데 채식 식단을 해주면 산화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혈전 현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어디서 막냐면 DHA와 EPA가 DHA 효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채식 식단에다가 진짜 이 퍼펙트한 채식 식단을 하려면 반쪽짜리 채식하지 마시고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 채식이 아니라 온전한 채식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필수 지방산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를 먹어줬더니 EPA 효소가 DHA로 효소로 전환이 되면서 클라트 현상을 막아버리더라. 이게 진짜 채식의 장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다 빼고, 그러니까 지중해 식단을 하는 분들이 미국 표준 그 심장질환 환자들에게 주는 식단을 먹는 사람들보다 심장병으로 죽는 확률이 70%가 다운이 되고 암으로 죽을 확률이 50%나 다운된 이유가 지중해 식단에는 가끔 생선도 먹고 가끔 고기도 먹는데 또 불구하고 뭐를 먹어요? 콩에다가 이 훌푸드로 완전히 도정되지 않은 IP6가 살아있는 그대로 먹으니까. 자, 그래서 오메가3의 EPA와 DHA는 상처가 감염 현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줘요. 오메가3를 왜 먹는지 알고 드셔야 돼. 그래서 요리하실 때 주방에서 선생님들도 오메가3에 신경을 쓰시면서 요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를 샐러드 위에 뿌려주시라는 거예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의 EPA와 DHA로 효소가 전환이 되면 요 상처가 감염 현상으로 인해서 이 옥시다이즈 콜레스테롤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로 인한 클라트 현상을, 피의 응고를 막아서 응고된 피가 심장마비, 헐터택을 일으키고 페이탈, 아주 치명적인 이 심장 아리스미아, 이거 뭡니까? 부정맥이죠, 부정맥. 이걸 다 막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마운 물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메가3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모두 우리가 먹는 다중불포화 지방인데 100여 년 전만 해도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1 또는 1:2였어요. 가장 이상적이었는데 뇌병변이 있고 염증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오메가3의 균형이 안 맞아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오메가3 대 오메가6의 비율은 1:4 이하. 사실은 1:1이면 더 좋아요. 그런데 오메가6 따로 안 드셔도 된다고요. 뭐 드시면.
햄프씨, 아마씨는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암 환자들에게 이게 그 밀키트를 만들 때 넘버 원이 이 간과 신장을 그다음에 담낭을 해독을 해서 담석결석이 잘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넘버 2에서 오메가3와 6의 필수 지방산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추고 그다음에 이 넘버 3가 뭐예요? 이게 보니까 예, 비타민 B1, B2, B3, B6, B9, B12, B 콤플렉스가 면역력을 쑥쑥 올려주게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시면서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셔야 돼. 왜냐면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드니까. 아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제가 중요한 강의를 좀 꼽으라고 하면 5단계 해독하고 이거예요. 이거 맥을 제대로 잡으셔야 돼, 맥을. 그래서 이 심근경색 스텐트 하신 거 이것 때문에 이 스텐트 한 거예요. 이 과정을 안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전 현상이 생기니까 예, 심장마비 약을 드시고 심근경색 약을 드시고 예, 뭡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자 보세요. 재밌는 게 육식하는 분들이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7이에요. 이것도 균형이 깨져 있죠. 채식하는 사람 특별히 락토오버 베지테리안, 우유, 계란 드시는 베지테리안. 베지테리안 종류가 많죠. 페스코, 생선만 드시는 이 베지테리안들은 그 연예인 중에 뭐 이한희 씨인가요? 예, 생선만 먹는 페스코라고 잡지에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 이제 채식하는 분류도 완전 비건은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건데, 예, 락토오버 우유하고 계란을 먹는 베지테리안이 몇이에요 보니까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10이에요. 턱이 빠지시려고 그래 기가 막혀서. 자 그런데 비건이요 가장 철저하다고 하는 비건이 몇이에요? 심각해졌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 1대10 살 거예요. 그죠? 철저하시니까. 근데 요거 비율을 맞추시면 1대1에서 1대4 이하겠지만 예. 어떤 사람들은 1대20 육식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1대40, 1대100 가요. 근데 이제 대략적인 통계 데이터를 채식하는 사람의 문제를 발견하셔야 돼. 오메가6 오일을 왜 많이 먹어서 이렇게 비율이 깨졌는가. 사실은 지금 몸에 염증이 있고 이 암으로 발현됐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게 문제예요. 왜 염증이 생기는가, 인플라메이션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봤더니 DHA와 EPA,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지금 몸에 염증 있는 거 뭐 알러지 비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염증이 암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증에서부터 잡으셔야 되려면 DHA와 EPA가 효소로 전환돼서 혈전 현상이 생기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 옥시다이스 콜레스테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피떡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균형을 맞추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건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메가6로는 그러니까 이제 또 여러분들이 그래. 야, 나 오메가3는 이제 매일 먹어. 그러니 오메가6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겠지 하고 또 열심히 인터넷 뒤져가지고 찾으시는데 안 드셔도 돼요. 햄프아마 치아를 드신다면. 가장 이상적으로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샐러드 할 때 뿌려 드세요. 예, 그리고 치아시드를 10분 정도 이렇게 침수시켜서 부풀어서 올챙이 눈처럼 이렇게 부푼 다음에 드시면 섬유질 덩어리라 배변 작용도 원활해지면서 대장에 용종이 잘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음식이 약이 되도록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한식으로 먹는 게 채식이 아니에요. 다들 오시면 그냥 한식 먹는 게 채식인 줄 아시는데 아니라고요. 예, 두 번째, 자, 잘못된 채식이 사람 잡는다. 일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가 비건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답인지 여러분 이제 그래서 비건의 문제점을 2부에서 지금 해결해 드릴 거예요. 자, 오메가6에는 모카씨, 옥수수 기름, 홍화씨유, 콩기름, 해바라기씨 기름. 그래서 이런 기름들은 많이 활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모카씨 기름이 값이 싸서 많이 쓰고 있는데 모카씨는 1857년 이전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1857년에 윌리엄 휘가 씨 껍질을 벗겨내는 방법을 고안해서 기름을 만들어서 등유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기 유명한 회사 나오네요. 프로터 앤 갬블사에서 이 기름으로 비누와 양초, 향초들 아로마 테라피 하실 때 향초 이거 잘못 쓰시면 이것도 또 독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천연으로 아로마 테라피를 하고 계시지만 성경을 보면 길르앗엔 뭐가 있고 프랑켄센스가 있고 유향이 있고 예, 또 뭐가 있어요? 모략이 있고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그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자, 이 프로토와 갬블사에서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데 이 모카씨를 사용했고 후에 먹을 수 있게 만들긴 했는데 문제는 트랜스 지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저기 어디 패스트푸드점 햄버거 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 이 뭡니까 감자튀김 다 이거 뭘로 만들었냐면 다 이 트랜스 지방 경화유 라드. 그래서 크리스코 오일로 생산해서 팔기 시작하고 후에 웨슨 오일 회사에서 모카시로 기름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주로 시중에 여러분들이 튀긴 음식을 드실 때 거의 사용하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로 오메가6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채식하는데도 오메가6 오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병변이 많이 생겨요. 몸에 염증이 많아요. 몸에 염증이 많은 분들은 이걸 자각하셔야 돼요. 자, 이 도표를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일부에서 볼게요. 자, 미국의 오메가6 소비량이 점점 늘어나가요. 침팬지가 사람의 유전자와 가장 유사한데 침팬지는 여전히 오메가6 비율이 평균적으로 1960년, 65년, 5년 단격으로 2010년까지 차이가 없으니까 침팬지는 건강해요. 암에 잘 안 걸려요. 사람과 가장 유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침팬지는. 근데 자 사람들은 보니까 오메가6의 비율이 점점 어떻게 돼요? 196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올라가더니 야 2010년 되니까 오메가6의 비율이 엄청나게 뛰니까 몸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암 환자가 2명 중에 1명이 이 암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암 전문가들의 이제 통계를 좀 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름을 좀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콜트 에셀스틴 박사가 전 클린턴 대통령 그 햄버거 왕 클린턴 대통령의 심장 마비를 뭘로 고쳤습니까? 뭐가 범인이다? 예. 지방을 제한했어요. 지방이 뭐죠? 기름이에요. 주방에서 기름 사용을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를 요거를 잘 자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리하실 때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실 기름 형태로 드시는 것보다 참깨, 들깨를 가루로 내서 드시면 최고예요. 그리고 기름 짤 때 저희가 왜 주방에서 저 방앗간 가서 지켜섰는 줄 아세요? 참기름, 들기름은 고소하면 고소할수록 많이 볶은 거예요. 많이 산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살짝만 볶으면 고소한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걸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주방에서 기름 짤 때 가가지고 거기서 구박받으면서 지켜서가지고 많이 못 볶게 하는지. 그러면 방앗간에서 이해를 못하죠. 아니 왜 볶으면 볶을수록 고소해지는데 볶으면 볶을수록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신랑들도 그렇게 들들 볶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기름을 좀 공부해 보니까 포화지방, 단불포화지방, 다중불포화지방, 오메가3와 6가 각각 얼마 들어있는지 보니까 자 오메가3 넘버 1이 누구냐면 뭐 까놀라유가 10 정도 오메가3가 들어있고 옥수수유, 뭐 모카슈 64가 있네요. 누굴까요? 쫙 왔더니 누구예요? 예, 오메가3 넘버1이 아마씨예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1.5. 64대 1.5. 와우, 오메가3는 역시 단연코 아마씨. 이래서 버드윅 박사가 버드윅 프로토콜에서 아마씨를요, 하루에 뭐 6, 7번 제가 버드윅 프로토콜 소개해 드렸죠. 여러분 요리책에 뒤에 나와요. 예, 넛밀크 그 뒷부분에 보면 넛밀크에서 아마씨유 활용하는 거 다 나오죠. 그거 다들 공부들 하세요. 이건 뭐 종이고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제 30년 노하우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볼 줄 모르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달아줘 봐요. 소용없는 거예요. 예, 그거 아셔야 돼요. 아마씨가 넘버1이에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1.5. 홍화씨, 콩기름, 해바라기씨. 자, 그래서 오메가3는 단연코 넘버1이 예, 아마씨유고 오메가6가 많은 애 넘버1이 보니까 옥수수 기름. 그 다음에 모카씨. 예, 그쵸. 그 다음에 콩기름, 해바라기씨. 자, 오메가9, 예, 단연코 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일 것 같았는데 오메가9이 뭐냐면 땅콩 기름에도. 중국에서 땅콩 기름, 예, 화성, 예, 많이 먹죠. 땅콩 기름. 예, 그래서 활성산소로 만들지 않고 드시는 게 좋겠고요. 자, 오메가3와 6, 오메가9에 대해서 오늘 아주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콜트 에셀스틴 박사가 여러분의 모든 만성질환, 특별히 헐트어택, 심장질환, 심장마비의 이 첫 단추를 잘 깨시면 스텐트 바이패스 안 하시고도 심장 우회로 수술, 심장 판막 성형 수술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스텐트 하라 그러면요. 수술 안 하고 오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심장혈관 뻥 뚫는 트래펑 오메가3 필수 지방산으로 심장병 뚫는 겁니다.